신우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그리고 제 냉장고를 열더니 말했죠. 형님, 이거 우리 애들 좀 줘도 되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하게 되는 삶. 감사의 표현도 없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로워지는 자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매주 찾아와 음식을 가져가는 신우이.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겨야 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점점 지쳐가는 자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냅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기로. 솔직한 마음을 전하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그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리고 15년 만에 전한 진심은 가족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신우이의 냉장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께도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우이가 또 왔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제 냉장고를 열더니 형님, 이거 어차피 상할 거 아냐? 우리 애들 줘도 되지? 라고 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익숙한 발걸음. 거실로 들어서는 신우이의 모습. 손엔 아무것도 없었다. 가방만 덩그러니 메고 있을 뿐. 인사도 없이 곧장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냉장고 문이 열렸다. 신우이는 익숙한 손길로 안을 뒤적였다. 어제 새벽같이 일어나 담근 김치, 주말 내내 공들여 만든 밑반찬들, 아들이 좋아하는 과일까지. 신우이의 손이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15년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일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신우이. 처음엔 반가웠다. 시댁 식구가 자주 오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좋아했고 나도 가족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음식을 싸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일상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신우이는 올 때마다 빈손이었다. 작은 과자 하나, 음료수 한 병도 사오지 않았다. 대신 갈 때는 달랐다. 내 냉장고가 텅 비도록 음식을 가져갔다. 식탁 위엔 어느새 반찬통 5개가 놓여 있었다. 신우이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다. 신우이를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다. 여동생을 보는 오빠의 얼굴. 그 표정엔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남편은 식탁 위의 반찬통들을 보더니 흐뭇하게 웃었다. 신우이가 가방에 반찬통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다. 남편은 옆에서 거들었다. 두 남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싱크대에 기댄 채 그저 바라만 봤다. 집안은 조용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신우이가 갔다. 나는 텅 빈 냉장고를 열어봤다. 어제까지 가득했던 반찬들이 사라졌다. 내일 아침 남편과 아들에게 차려줄 반찬이 없었다. 거실로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그리곤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여동생이 형님 반찬을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다음엔 더 많이 싸주라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인데 뭐 어떠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 그날 밤 나는 마트에 갔다. 장을 다시 봐야 했다. 카트를 밀며 반찬 재료를 담았다. 김치 담글 배추, 나물 무칠 재료들, 아들 간식거리까지.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영수증 금액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일주일치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짐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하나씩 재료를 넣으며 생각했다. 다음 일요일이면 또 신우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또 비워질 것이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다. 깊은 밤이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았다.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남편이 누워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 나는 담요를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내일이면 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이 오면 또 신우이를 맞이하고 냉장고를 비워줄 것이다.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 변화없는 나날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작은 불편함, 작은 의문. 그것이 언젠가 터져나올 거라는 예감.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신우이의 방문 횟수가 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달부터였다. 일요일뿐 아니라 수요일에도 왔다. 처음엔 급한 일이 있어서 들렀다고 했다. 하지만 곧 정기적으로 변했다. 주 2회. 그것도 정확히 내가 장을 보고 오는 날에 맞춰서. 수요일 오후였다. 나는 마트에서 돌아와 냉장고에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신경 써서 장을 봤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를 샀다. 아들 간식으로 과일도 넉넉히 샀다. 냉장고가 가득 찼다. 뿌듯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신우이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를 맡았다. 부엌으로 직행했다.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었다. 눈이 반짝였다. 손을 비볐다. 우리 애들이 갈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고 말했다. 나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멈칫했다. 이건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아들이랑 먹으려고 만든 거였다.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반찬통을 꺼내고 있었다. 큰 통이었다. 갈비찜 절반이 들어갈 크기.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다시 내려갔다. 가족인데, 조카들 먹으라는데, 뭐가 그리 아깝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신우이는 냉장고를 더 뒤졌다. 새로 산 샤인 머스켓을 꺼냈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였다. 아들이 시험 잘 봐서 사준 선물이었다. 신우이가 물었다. 이거 언제 샀냐고. 신선하냐고. 우리가 먹어도 되냐고.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이는 과일을 봉투에 담았다. 선물 세트도 눈에 띄었다. 명절에 받은 참기름 세트. 신우이가 집어들었다. 이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다며 웃었다. 우리가 먹어줄게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식탁엔 갈비찜이 조금밖에 없었다. 남편이 물었다. 갈비찜을 이것밖에 안 했냐고. 나는 대답했다. 신우이가 가져갔다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웃었다. 여동생이 형님 음식을 좋아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아들이 말했다. 샤인 머스켓은요? 시험 잘 봐서 사준다고 했잖아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모가 가져갔다고. 다음에 또 사주겠다고. 아들은 입을 삐죽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이 됐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였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우이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매번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남편의 표정이 변했다. 눈썹이 올라갔다.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우리 여동생이 가져간다고 뭐가 문제냐고. 형님이 너무 옹졸한 거 아니냐고.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잤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옹졸한 건가? 가족끼리 음식 좀 나눠 먹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다. 신우이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다. 올 때도 빈손이었다. 과자 하나, 음료수 한 병도 사오지 않았다. 나는 뒤척였다.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오늘 가득 채워놨던 냉장고가 반나절 만에 비었다. 물컵을 들고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였다. 저 많은 집들 중에 나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답은 없었다. 그저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상적인 가족관계인가? 아니면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건가? 새벽 5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이 울렸다. 아침이 왔다. 일어나 밥을 해야 했다. 남편과 아들의 아침을 차려야 했다. 부엌에 섰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거의 없었다. 한숨이 나왔다. 다시 마트에 가야 했다. 또 장을 봐야 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이 오면 또 시누이가 올 것이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다. 냉장고가 명절 음식으로 가득 찼다. 친정에 갈 음식이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올해는 우리가 음식을 해가기로 했다. 3일 동안 정성껏 준비했다.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일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생각에 뿌듯했다. 명절 전날이었다. 마지막으로 송편을 빚고 있었다. 손에 송편 반죽을 쥐고 소를 넣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시누이였다. 예상하지 못했다. 명절 전날에 왜 왔을까? 시누이는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갔다. 냄새를 맡으며 감탄했다. 시누이가 말했다. 자기네 시댁에 가는데 손이 비면 안 된다고. 형님이 만든 전을 좀 싸달라고. 자기네 시어머니가 형님 솜씨를 칭찬하셨다고. 나는 멈칫했다. 송편 반죽을 손에 쥔 채 시누이를 봤다. 시누이는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었다. 전을 부쳐놓은 접시를 꺼냈다. 잡채통도 꺼냈다. 나물 반찬들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3일 동안 만든 음식들, 친정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음식들. 시누이는 반찬통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큰 통이었다. 전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퇴근한 남편이 부엌 상황을 봤다. 시누이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그리곤 나를 봤다. 남편이 말했다. 시누이한테 음식 좀 싸주라고. 여동생이 시댁 가는데 손 빈 채로 가면 안 된다고. 당연한 얘기를 하듯 말했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15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목소리를 냈다. 안 된다고. 이건 친정 갈 음식이라고. 3일 동안 만든 거라고.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지금 여동생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동안 이건 만들었다고. 매번 시누이만 챙기는데 친정은 어떻게 하냐고. 왜 친정엔 빈손으로 가야 하냐고. 시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기가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나 보다고 말했다. 오빠를 보며 그냥 가겠다고 했다. 남편이 소리쳤다. 아니라고.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고. 여동생 시댁에서 뭐라 하면 어쩌냐고. 남편은 내 손에서 접시를 빼앗았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건넸다. 많이 가져가라고 했다. 형님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했다. 시누이는 음식을 받아들었다. 고맙다고 했다. 오빠가 역시 최고라고 했다. 그리곤 나를 한번 보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은 텅 비어 있었다. 송편 반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남편은 시누이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혔다. 남편이 돌아왔다. 나를 노려봤다. 왜 그렇게 오버하냐고 물었다. 가족끼리 음식 좀 나눠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친정은 내일 마트 가서 사가면 된다고. 마트에서 사가라고. 3일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 대신 마트 음식을 가져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갔다. TV를 켰다.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떨어진 송편 반죽을 봤다. 텅 빈 냉장고를 봤다. 3일 동안의 노력이 1시간 만에 사라졌다. 그날 밤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마트 음식 사갈 것 같다고. 준비한 음식을 시누이가 가져갔다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다. 사온 음식도 좋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실망스러운 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남편이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진짜로 화가 났다. 시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왜 15년 동안 참았을까? 왜 한 번도 제대로 화를 내지 못했을까?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 미경이가 시댁 이야기를 꺼냈다. 시누이가 명절에 왔는데 반찬을 해와서 좋았다고.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시누이가 해온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고 웃었다.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누이가 평소에도 자주 오냐고. 올 때 뭐 가져오냐고. 미경이가 말했다. 1년에 몇 번 정도 온다고. 올 때마다 과일이나 케이크 같은 걸 사온다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친구 영희도 거들었다. 자기네 동서는 더하다고. 가끔 자기가 만든 반찬을 갖다 준다고. 서로 주고받는 게 가족이라고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 시누이는 달랐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뭘 사온 적이 없었다. 항상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갈 때는 양손 가득 음식을 가져갔다. 영희가 물었다. 너네 시누이는 어떠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매번 빈손으로 와서 음식만 가져간다고. 이번 명절엔 내가 3일 동안 만든 음식을 다 가져갔다고.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다. 미경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형님한테 최소한 뭐라도 사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영희는 더 직설적이었다. 남편은 뭐라 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남편은 여동생 편만 든다고. 가족끼리 뭘 따지냐고 한다고. 친구들이 한숨을 쉬었다. 미경이가 말했다. 그건 마마보이 같다고. 남편이 문제라고. 경계 설정을 해야 한다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문제는 신우이만이 아니었다. 남편이었다. 15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신우이가 매번 빈손으로 와서 음식만 가져간다고. 내가 이상한 건지 물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20개.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다. 남편이 더 문제라는 댓글, 마마보이라는 댓글, 신우이는 그냥 오빠를 이용하는 거라는 댓글,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댓글, 친정엔 뭐 해주냐는 댓글.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똑같이 대우받으라는 조언이었다. 신우이한테 해주는 만큼 친정에도 해드리라고. 만약 남편이 뭐라 하면 그때 따지라고. 그 글을 보며 깨달았다. 15년 동안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 시댁에는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하지만 친정엔 빈손으로 갔다. 남편은 친정 식구들 챙기는 걸 싫어했다. 돈 쓰는 것도 시간 쓰는 것도.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도 나처럼 참고 살았다. 그들도 나처럼 고민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위로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다.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은 TV를 봤다. 나는 남편을 봤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를 낳고 키운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일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함께 사는 걸까? 밤이 깊어갔다. 남편은 먼저 잤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뭔가를 해야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확신은 생겼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며칠 뒤 우연히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다. 아들이 핸드폰을 보다가 보여줬다. 이모가 음식 사진을 많이 올린다고. 화면을 봤다. 신우이의 계정이었다. 피드에는 음식 사진이 가득했다. 스크롤을 내렸다. 하나하나 보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음식들이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김치. 모두 내가 만들어준 음식들. 하지만 신우이는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올렸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손수 만든 반찬. 정성 가득. 엄마표 밥상. 집밥. 건강식. 댓글들을 봤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었다. 다 직접 만들었냐고. 손맛이 좋다고. 요리를 잘한다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신우이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다. 고맙다고. 정성껏 만들었다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이었다. 전부 거짓말. 더 스크롤을 내렸다. 명절 음식 사진도 있었다. 내가 3일 동안 만든 음식들. 전, 잡채, 나물, 송편. 신우이가 시댁에 가져간 그 음식들. 캡션을 읽었다.
시어머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 새벽부터 일어나 만들었어요. 시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눈물이 났다. 화가 났다. 손이 떨렸다. 3일 동안 내가 만든 음식, 친정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음식. 신우이는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포스팅했다. 더 충격적인 건 반찬 용기였다. 사진에 찍힌 용기들. 내가 특별히 산 명품 용기들이었다. 비싸게 주고 산 유리 용기. 신우이에게 준 적 없었다. 그런데 신우이 집에 있었다. 돌려받지 못한 용기들. 사진을 캡처했다. 하나하나 저장했다.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남편을 찾았다. 남편은 서재에 있었다.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신우이 인스타그램을 보여줬다. 남편이 화면을 봤다. 스크롤을 내렸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다 보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줬다. 그리곤 웃었다. 여동생이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 형님 음식이 자랑스러운 거라고. 좋은 거 아니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좋은 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내가 만든 건데 신우이가 만든 것처럼 올린 거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SNS에 올리는 거 가지고 왜 예민하게 구냐고. 형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고. 나를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은 아니었다.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여동생 일로 왜 이렇게 오버하냐는 표정.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1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 항상 여동생 편이었다는 걸.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일어섰다. 왜 우냐고 물었다.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대답하지 않았다. 서재를 나왔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울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을 또 봤다. 음식 사진들, 거짓말 캡션들, 칭찬 댓글들. 모든 게 가짜였다. 신우이는 15년 동안 나를 이용했다. 무료 식당처럼, 무료 반찬 가게처럼. 그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자기 노력인 것처럼 포장했다. 남편은 그걸 방조했다. 아니, 도왔다. 여동생 편을 들어줬다. 나한테 더 많이 해주라고 했다. 내가 예민하다고 했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하늘엔 별이 없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을 꺼내기로. 다음 일요일 신우이가 오면 말하기로 했다. 제대로 화를 내기로. 경계를 설정하기로. 무서웠다. 어떻게 될지 몰랐다. 남편이 뭐라 할지, 신우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해야 했다.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다. 평생 당하고, 평생 참고, 평생 울면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모습. 피곤해 보였다. 늙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15년 동안 참느라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참자. 이제 내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잠이 들었다. 내일을 준비하며. 일요일이 왔다. 예상대로 신우이가 왔다. 오후 2시쯤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오늘은 달라야 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역시나 빈손이었다. 가방만 들고 왔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15년 동안 해온 습관대로 냉장고 손잡이를 잡는 신우이. 문을 열려는 순간 내가 앞을 막아섰다. 신우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 신우이에게 말했다. 오늘은 가져갈 게 없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신우이의 눈이 커졌다. 왜냐고 물었다. 반찬이 떨어져서 왔는데 왜 안 되냐고. 당황한 목소리였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거절이었을 것이다. 대답했다. 앞으로는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 더 이상 반찬을 싸줄 수 없다고.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하냐는 표정. 농담인 줄 아는 표정. 하지만 내 얼굴을 보더니 진지하다는 걸 알아챘다. 바로 그때 남편이 나타났다. 거실에서 소리를 듣고 온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내게 다가왔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남편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15년 동안 신우이 반찬을 만들어줬다고. 하지만 신우이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언제 고맙지 않았냐고. 항상 고맙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핸드폰을 꺼냈다.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다. 음식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다. 이게 고마워하는 태도냐고. 내가 만든 음식을 본인이 만든 것처럼 올리는 게 고마워하는 건가고.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다.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명백했다.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 미쳤냐고. 여동생한테 왜 이러냐고. SNS 좀 올렸다고 뭐가 어떠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미치지 않았다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라고. 신우이를 다시 봤다. 앞으로 오려면 최소한 뭐라도 사오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친구 집에 갈 때도 뭐라도 사가지 않냐고. 왜 형님 집만 빈손으로 오냐고. 신우이가 울먹였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다고. 오빠네 집은 편하게 생각했다고. 그게 문제라고 말했다.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하지만 가족도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고.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그만하라고. 여동생이 울고 있다고. 너무 심하다고. 팔을 뿌리쳤다. 심한 건 15년 동안 나였다고 말했다. 매번 정성껏 만든 음식을 빼앗기고 친정엔 빈손으로 가고 아들 간식도 빼앗기면서 참은 내가 심했다고. 신우이에게 다시 말했다. 내 음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가라고. 나는 식당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라고. 15년 동안 공짜로 해줬으니 이제 그만이라고. 아니면 남편더러 직접 만들어주라고 말했다. 신우이는 남편의 동생이니까 남편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 정말 너무한다고. 가족관계를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망가진 건 이미 오래전이라고 대답했다. 15년 전부터 망가졌다고. 나만 모르고 참았을 뿐이라고. 신우이가 울면서 나갔다. 가방만 들고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다. 오빠를 돌아보며 울었다. 남편은 여동생을 따라가려다 멈췄다. 대신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입술을 깨물며 나를 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 혼자 남았다. 온몸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해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참지 않았다.
거절했다. 경계를 그었다. 하지만 무서웠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남편은 나를 용서할까? 시댁 식구들이 뭐라 할까? 이혼까지 갈까?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건 해야 할 일이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다. 집안은 조용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아무도 밥을 차리지 않았다. 아들은 학원에 갔다. 혼자였다. 부엌에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이번엔 가득 차 있었다. 신우이가 가져가지 못한 음식들, 내가 지킨 음식들, 간단하게 밥상을 차렸다. 혼자 먹을 것만. 식탁에 앉았다. 밥을 떴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읽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방에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 있냐고 물었다. 방에 있다고 대답했다. 아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들에게 밥을 차려줬다. 아들은 묵묵히 먹었다.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혼자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만 들렸다. 접시를 씻으며 생각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심했던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다.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했다. 15년 동안 아무도 그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화면만 바라봤다.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화장실을 다녀갔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잤다.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담요를 덮고 누웠다. 천장을 봤다. 무서웠다. 외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15년 동안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 가벼웠다. 언젠가 이 상황이 정리될 거라 믿었다. 어떤 결말이든. 그리고 그 결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일주일이 흘렀다. 남편은 나와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나가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다. 집에 있을 때도 방에만 있었다. 식사도 따로 했다. 아들이 눈치를 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싸웠냐고. 괜찮다고 대답했다. 곧 풀릴 거라고.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집안은 얼음장 같았다. 말소리가 없었다. 웃음소리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핸드폰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문자도 여러 통 왔다. 읽지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혼자 장을 봤다. 혼자 밥을 해 먹었다. 혼자 설거지를 했다. 혼자 빨래를 했다. 사실 원래도 혼자 했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더 쓸쓸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남편이 끝까지 말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편의 기척을 느끼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접시를 씻고 헹구고 물기를 닦았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여동생이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다고. 손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다. 남편은 식탁을 보고 있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물었다. 목소리에 힘을 뺐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물었다. 남편이 다시 말했다. 엄마가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고. 식탁 건너편에 앉았다. 남편을 똑바로 봤다. 계속 말하라는 표정으로. 남편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여동생한테 물어봤다고. 형님한테 뭐라도 사다 준 적 있냐고. 여동생이 대답을 못했다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피곤해 보였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엄마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본인이 여동생을 그렇게 키웠다고. 당연하게 받는 게 익숙하게 만들었다고. 눈물이 핑 돌았다. 참았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를 봤다. 15년 만에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다. 눈빛이 달랐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 못했다고. 여동생만 챙기고 당신은 챙기지 않았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도 울고 있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걸 몇 번 보지 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당신을 힘들게 해서, 외롭게 만들어서, 내 편이 돼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흘러내리게 뒀다. 남편도 울었다. 두 사람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울음이 잦아들었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당신 편이 되겠다고. 여동생한테도 제대로 말하겠다고.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남편을 봤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의 눈을 봤다. 진심이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하지만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날 밤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잤다. 일주일 만이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남편이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나도 속삭였다. 나도 미안하다고. 이제 함께 풀어가자고. 어둠 속에서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제 함께 갈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희망처럼. 그날 밤은 평화로웠다. 한 달이 지났다. 천천히 변화가 왔다. 작은 것들부터. 남편이 설거지를 도왔다. 처음엔 서툴렀다. 접시를 깨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했다. 매일 저녁 함께 설거지를 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줬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내 커피도 함께 준비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런 작은 시간이 소중했다. 주말엔 함께 장을 봤다. 카트를 밀며 마트를 걸었다. 남편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다. 함께 고르고 함께 계산했다. 변화는 시누이에게도 왔다. 한 달 뒤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번 주 일요일에 가도 되냐고.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남편이 물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오라고 하자고. 하지만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가 여동생한테 말하겠다고 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일요일이 왔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신우이가 서 있었다. 처음으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반찬통과 과일 봉투. 신우이가 만든 잡채와 제철 과일이었다. 들어오라고 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부엌에 반찬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봤다. 형님, 그동안 죄송했다고 말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다고. 진심이 느껴졌다. 목소리에, 표정에, 눈빛에. 신우이도 한 달 동안 생각했을 것이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형님이 힘들지 않을지. 웃으며 말했다.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일방적이면 안 된다고. 내가 해주면 신우이도 해주고, 신우이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고, 그게 가족이라고.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론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날 오후 3명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눴다. 조카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 예전과 달랐다. 더 편했다. 더 진실했다. 신우이가 돌아갈 때 내가 만든 반찬을 조금 싸줬다. 많지 않게, 적당히. 신우이가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다. 진심으로. 남편도 달라졌다. 신우이가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할 때 남편이 먼저 물었다. 형님이 괜찮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이 된 기분. 혼자가 아니었다. 주말마다 친정에도 갔다. 남편과 함께 어머니께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렸다. 남편이 함께 도왔다.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균형이 잡혔다. 시댁도 챙기고 친정도 챙겼다. 일방적이지 않았다. 공평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전화하셨다. 딸아, 요새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밝아졌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다. 행복해 보였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다. 아들도 학원에서 돌아왔다. 셋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대화를 나눴다. 웃었다. 따뜻했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왔다. 함께 하자고.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남편이 물었다. 행복하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정말로. 창밖을 봤다. 봄이 왔다. 나무에 새순이 돋았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 나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목소리를 찾았다. 존중을 찾았다. 이제 알았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희생만 강요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걸.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거라는 걸.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불편하면 말했다. 필요하면 요청했다. 거절할 땐 거절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남편과 손을 잡고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행복했다. 내 냉장고는 이제 내가 지켰다. 내 시간도, 내 노력도, 내 마음도. 그게 내가 배운 가장 큰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15년을 참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수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그게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